자, 이번에는 현장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. 현장을 고르는 요령 중에 먼저 주의해야 될 점, 제가 생각하는 이런 점은 좀 안 된다,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, 이런 점들이 있는데 그런 걸 먼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바로 첫 번째가 인맥, 지연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현장을 옮기는 경우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 또는 팀장님 또는 본부장님, 기타 여러 지인들 덕분에 그 지인이 야, 이 현장 좋은데 같이 가자, 와라, 너 의리를 생각해야지,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정작 돈을 못 벌면 그 사람들과 더 멀어지고 그 현장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막상 그 현장에 가도 계약이 얼마 동안 나오지 않으면 바로 다른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고른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르는 현장에 보다는 본인이 직접 고른 현장을 가셔야 한다는 것.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을 고를 때 무조건 어떤 한 측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고르시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저 현장은 RT가 높으니까 무조건 가야 돼,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. 무슨 얘기냐면 돈이 높다고 해서 뻔히 어떤 경우를 보면 하자인 현장의 경우가 명백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나는 돈만 벌면 끝이야,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제가 예전에 하다가 기억난 게 있는데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. 그때 분양가는 1억이 안 되는데 수수료가 2천만 원이 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. 자, 그 현장은 뭘까요? 사기 현장이었습니다. 저는 그걸 한눈에 보고 알아차렸는데요. 말 그대로 사기 현장으로 끝났습니다. 그런 현장을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물론 정상적인 방법인데 수수료가 높은 곳도 있습니다. 그런 곳은 꼼꼼히 따져보셔서 가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솔직히 돈을 벌자는 데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맞으면서 수수료도 맞다고 하면 당연히 그 현장이 우선순위가 되겠죠. 그렇지,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기타 무조건 돈 때문에, 무조건 뭐 때문에 가지 마시고 어떤 특정한 조건들을,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 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을 고를 때 어떻게 골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저는 현장을 고를 때 수치화를 시켰습니다. 자, 점수를 매기는 거죠. 객관화를 시키는 건데, 물론 제가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 주관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그 숫자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점수를 매겨보면 그 현장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가 나옵니다. 그럼 그 수치가 가장 높은 현장을 가시면 되는데, 현장을 고를 때 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 현장과 현장을 고를 때 그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현장은 굉장히 특별하면서 골라야 되고 그 현장에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런 것들을 저만의 방법으로 골랐는데요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현장이 얼마나 교통이 좋은가, 그 주변 시세 대비 내가 분양하는 현장 가격은 얼마인가, 경쟁력은 있는가, 편의시설은 어떤가, 그 다음에 수익률은 나와주는가, 그 다음에 주변에 공실들은 없는가, 그 다음에 혐오시설은 있는가 없는가, 기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조건이 생각하는 조건들 만나보십시오.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. 자, 대행사가 어느 대행사가 하는데 그 대행사가 수수료는 제대로 줬는지, 또 어떤 시행사인지 그 시행사 대행사의 이력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보통 하자인 곳이 다음 현장도 또 하자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깨끗한 곳은 그 다음 현장도 깨끗하게 수수료 잘 줍니다. 예전에는 수수료를 안 주고 말썽을 일으키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물론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런 점도 저는 점수에 포함시켰습니다. 궁극적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기 위함이니까요. 그 대행사에서 수수료를 깨끗하게 잘 주는가 안 주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,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거기에 대한 본부는 몇 개가 차려지고 직원들은 몇 명을 모집하는가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실질적으로 분양이 잘 되는 곳인데 딱 봐도 분양이 잘 될 것 같다, 위치도 좋고 교통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보셔야 되는데 가격도 괜찮다, 그런데 물건은 100개뿐이 안 되는데 200명 300명 모집한다, 그런 현장은 저는 안 갑니다.
왜? 솔직히 나눠먹기잖아요. 나눠먹기도 뭐 실제 3분의 1 계약분이 못하는데 그 정도면 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. 물론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지고 보면 그럼 현장이 들어갈 게 마땅치가 않죠. 하지만 현장은 많고 내가 가야 될 발품들이 많습니다. 또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그 현장에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수치화시켜 저는 이제 160점 만점 기준에서 그 점수별로 섹터를 나눠서 다준을 해봤는데요.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점수별로 쭉 나옵니다. 그러면 많게는 20-30개 현장까지도 제가 다 꼼꼼히 살펴 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꼭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. 현장 가서 부동산 최소 3군데 정도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. 일단 3군데 들어가실 때 그냥 가서 알려달라면 잘 안 알려줍니다. 바카스라도 한 병 사들고 그거 하시는데 한 만원 정도뿐이 안 들어갑니다. 세 곳이니까 3만원이네요. 3만원도 솔직히 바카스 한 병이 만원 하니까 얼마 안 들어가죠. 그러면 바카스 한 세트를 들고 가셔가지고 인사도 하면 얘기 들어줍니다. 왜냐하면 바카스를 사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뇌물의 힘을 무시할 수 없죠. 뇌물은 아니지만 인사로 하러 간 겁니다. 그러면 나중에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부동산하고 다시 인사를 하게 되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부동산이 바쁘거나 그러면 눈치를 봐가야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동산 구체적으로 물으십시오. 이곳에 오피스를 지면 상가를 지면 아파트를 지면 과연 여기가 분양이 잘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. 어디서 얼마를 부동산을 했는지 경험은 잘 되는지 이 부동산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도 그 부동산을 판단해 봐 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 부동산이 오래됐고 계약도 잘 쓰는 부동산이니까 딱 보면 압니다. 바쁘고 이런 걸 보면 아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.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최소 3군데 이상을 다녀보십시오. 저는 3군데 정도를 항상 다녀보는데요. 그 3곳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진실일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. 물론 주관적인 얘기와 함께 포함돼서 나오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현장에 대해서 대략적인 게 나옵니다. 그러면 그걸 수치화시켜서 이 현장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꼭 결정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내가 애정이 생기고 발품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. 20-30군데 조사하는데요. 하루 이틀 꼬박 시작합니다. 한 현장 지나갈 때. 물론 서류 전형은 먼저 합격을 해야죠. 그러면 그 현장만 가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요.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나왔으면 현장에 제약을 두지 마십시오. 가장 중요한 거 특정 거리군에 대한 제약을 두지 마십시오. 왜냐면 물론 내가 유부남이고 유부녀이기 때문에 어디 많이 못 간다. 난 이 바운더리에 일할 것이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경이 너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조금 넓히실 필요가 있습니다.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돈 많이 벌면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물론 이제 도를 지나 뭐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간다, 경상도에도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같은 내 도로를 하면 웬만하면 100km 정도까지는 출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제가 서울에서 안산, 서울에서 뭐 고단신도시 할 때도 갔었는데 대략 한 100km까지 됩니다. 100km 아까 들리죠. 그리고 서울에서 시흥 이런 곳까지 되는데 인천 끝까지도 가는데 보통 양주까지도 제가 이제 분양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거리를 제약을 두면 아까처럼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좋은 현장이어도 거리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사실 분양할 수 있는 곳이 얼마 없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거리에 대한 계약을 두지 않는 게 좋고 또는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시는 분들은 뭐 좀 자유로우신 분들이라면 그 근처에 방을 얻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수치화를 시켜서 현장을 골랐다. 그러면 한 달 동안 계약 나오지 않는다고 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. 예, 도망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바로 그 현장을 이탈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애정을 기르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해볼 겁니다. 그러면 그 현장은 언젠가 나에게 단문을 줄 것입니다. 저는 그렇게 해왔고요. 그렇게 돼서 잘 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가 고른 현장이니까 그만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대해서 슬럼프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. 자, 분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편에는 슬럼프 극복 요령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분양을 하다 보면 무조건 슬럼프가 옵니다. 안 오시는 분 거의 없어요. 사람이니까요. 감정이 동물이니까 항상 슬럼프가 옵니다. 그냥 잘 되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예, 슬럼프가 오는데 그 슬럼프를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. 지금 현재도 슬럼프 와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분양이 요새 잘 안 되잖아요.
그러면 그 슬럼프는 짧을수록 좋은데 항상 사람이 파이팅 할 수는 없으니까요.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내가 슬럼프 왔을 때 빨리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웬만한 슬럼프에 겪지 않는 요령 같은 것도 한번 제가 다음 편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